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1789년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계급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피로쟁취한 혁명은 오히려 인간의 비이성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사라지고 이것과 상반되는 개인의 직관과 감성, 상상력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주장을 함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낭만주의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표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것이었죠. 그 결과 낭만주의는 이성을 중시하던 신고전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성적인 객관주의보다는 감성과 직관에 의존하고 신고전주의가 추구하던 선에서 벗어나 색채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빛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상상력과 이국적인 것을 동경하고 개성을 예술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낭만주의는 아름다운 것만 그리지 않고 이전까지 외면받았던 추한 것까지 작품의 소재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낭만주의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신고전주의의 대표주자인 자크 루이 다비드의 제자 앙투안 장그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비드의 화풍을 계승하였음에도 주체적인 색채를 사용하는 등 낭만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뒤이어 테오도르 제리코는 장그로의 영향을 받아 초기 낭만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외젠 들라크루의 등장으로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를 완전히 역전하게 됩니다. 테오도르 제리코는 초기에 고전주의적 방식의 훈련을 거쳐 관악풍의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량은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웠고 다채로웠습니다. 그가 그린 말을 타고 있는 기마병은 대각선 구도로 날뛰는 말 위에 병사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것은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의 세인트 버나드를 넘는 나폴레옹과 구도 주제 등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위험 넘치는 다비드의 나폴레옹과 달리 제리코의 작품은 실제로 말이 날뛰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기마병과 말의 구도는 전쟁터에서 긴박한 상황에 처한 기마병의 다급한 모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리코와 다비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말을 탄 인물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리코는 전쟁에 참여한 익명의 평범한 병사를 그렸어요. 고대부터 꾸준히 다뤄왔던 종교적, 정치적,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닌 의미가 없는 익명의 병사는 앞서 유지해오던 해화의 방식, 신고전주의의 발상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었죠. 또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비교적 자유분방한 붓자국과 자세히 묘사되지 않은 배경 등은 선적 재현과 대생을 중시하고 강조하던 신고전주의와는 대조되는 낭만주의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낭만주의화가 들라크루아를 살펴보자면 그는 제리코의 사실적인 묘사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은 들라크루아가 낭만주의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살롱에 여러 번 낙선하였지만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의 영감을 받아 그린 단테의 작은 배로 로마 대상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매우 극적인 표현은 당시 유행하던 다비드풍의 신고전주의 작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역사화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치밀한 드로잉보다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 표현으로 매우 주목받았습니다. 작은 배에 올라타려는 모습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묘사는 매우 역동적이고 힘이 넘칩니다. 어둡게 처리된 배경은 단테의 붉은 옷과 강한 대조를 보입니다. 들라크루아의 작품은 강렬한 색감, 활발한 붓터치, 생략 및 단순화와 구체적인 표현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그의 붓터치와 색감은 한층 더 자유분방해졌습니다.
이렇듯 낭만주의에서는 내면을 표출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유동적인 필치와 역동적인 구도, 강렬한 색채 등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 낭만주의가 전개됨에 따라 프랑스는 예술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예술의 중심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파리로 완전히 넘어온 순간이었죠. 이와 같은 낭만주의는 격동의 19세기 사회에서 기존 질서와 제도의 답답함을 느끼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유럽 전역으로 파급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혁명과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낭만주의가 전개되었다면 영국 낭만주의는 산업혁명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반동으로 생겨났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영국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풍경화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루고 윌리엄 터너, 존 컨스터블과 같은 독자적인 풍경화파가 형성됩니다. 독일에서는 조형성을 강조한 프랑스와 달리 지극히 관념적이고 낭만적인 정치를 담은 방향으로 낭만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더불어 낭만주의는 유럽뿐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연을 그린 풍경화와 일상을 즐기고 있는 보통 사람을 그린 풍속화로 전개되었는데 이와 같은 작품들을 다소 미화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은 언제나 완벽하게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즐겁게 일하거나 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새로운 영역을 실험하고 개척한 제리코의 화풍은 들라크루아에 의해 낭만주의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들라크루아는 폭넓어진 주제의식, 상상력을 자극하는 화면,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붓터치, 뚜렷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형태 등을 추구하였습니다. 때론 다소 거친 붓자국으로 심리 상태나 성격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낭만주의는 고전적 회화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전주의 시대에는 역사를 보여주는 일화들을 획일적인 양식으로 표현하였다면 낭만주의는 감성적 특성에 양식을 맞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떠한 주제도 예술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작업도 예술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전의 어느 화파보다도 적극적으로 당대의 정치,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낭만주의 회화의 적극성은 부조리한 현실과 대응하려는 성향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낭만주의 명성은 점차 사라지지만 뒤이어 등장한 리얼리즘과 인상주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낭만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